네, 반갑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시장이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수급만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장 자체에 퍼져 있는 그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아무래도 뭐 좀 안 좋게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시장에 대한 체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계좌도 오늘 또 내려갔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을 텐데 일단 시장이 내려갔기 때문에 계좌가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마음이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올라갔을 때 계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 수급은 일단 순매수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좀 너무 과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주가가 내릴 이유가 없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반등을 확인한 후에 그래도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주가가 내려갈 때는 잡아봤답니다. 네, 반등을 했을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야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을 때 매수를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지수가 아래 꼬리를 조금 달아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2864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822포인트가 지난번 저점이고요. 실질적인 저점대가 지금 보시면 284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 1%포인트 정도만 더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이제 신저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여기서 반등이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저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쌍바닥 형태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주가가 반등하게 된다면 분위기는 다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 상황을 보시면은요, 그 저점 지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다가 13시 반 정도 넘어가면서 저점 지지가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요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끌어올려지면서 분위기가 좀 좋게 만들어졌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형성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번 주는 워낙에 재료도 없고 또 LG 엔솔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공모주 청약 때문에 자금이 다 글로 몰려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의 어떤 회전이 잘 안 되는 상황, 그래서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매수를 받아줄 만한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수급 동향만 보더라도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적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미국 장세가 올라가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줘야지 시장이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댈 것은 해외 시장 쪽 분위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암울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약간은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동향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풀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종목들에 대한 저평가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매수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시점에서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참여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키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이 낙폭이 좀 더 컸어요. 오늘 뭐 시총이 중간에 바뀌기도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변화가 더 커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주도주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밑에서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올라가 줘야지만이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게 될 테고요. 아직은 시총 상위 종목과 아래쪽에 있는 종목군 간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 시총 상위 종목이 떨어질 때는 주가 하락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아래쪽 지지라인대를 계속 지켜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지지선대를 그냥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봐줄만 하다라고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더 떨어지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 가지 않고 바로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볼게요.
수급 보시면 시장이 뭐 이 정도까지 반응을 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지금 코스닥 쪽에서 698억 외국인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 쪽은 지금 거래소 쪽에서 2200억 순매도입니다. 규모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데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죠. 즉 적은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시장의 거래량이 그만큼 적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여 중인 자금들이 적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물량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가 된다면 뭐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그냥 관망세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금들이 굉장히 적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이어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급만 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아 이게 뭔가요 싶을 정도죠.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골고루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SDI하고요 SK이노베이션 요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런 그 상장 가치가 크게 잡히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70조 원인데 SDI가 50조, 40조가 말이 되느냐, SK이노베이션이 25조가 말이 되느냐, 더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겠나라고 판단되니까 꼭 그렇게 맞춰야 될 이유는 없을 거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70조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고평가인지 아니면 적당한 가격대인지 아직 확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올라가는 건 그냥 두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막 그냥 꽂혀가지고 매수를 많이 하신다거나 그렇게 들어가시면 좀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크래프톤이 지금 21일까지 밀렸어요. 엄청나게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도 또 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밀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 쪽은 더 심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밀렸네요. 마지막에 다시 밀렸는데 더 많이 떨어지면서 밀린 것 같아요. 2등으로 밀려났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위로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비엠도 뭐 그렇게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터리 스택 쪽에서 조금 반등이 나가서 그나마 조금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뭐 그냥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라서 10조 원대 아래로 둘 다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다 밀리는 모습이고요. 얘네들은 당분간 더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비빌만한 언덕이 있겠는데 펄어비스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에 대한 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총 상위와 그 다음에 그동안 주도주 약간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의 조정이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가 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그런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과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군들의 괴리가 조금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일어났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관 쪽 먼저 볼게요. 인버스 매수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삼성전기, SDI 등등등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매도 보시면은요 레버리지 매도가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데 매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380억, 370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M2N이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매도가 있지만 그렇게 뭐 심각한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ETF 쪽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건설주 쪽의 움직임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나 보니까 이쪽에 매도가 좀 많이 쏟아진 모습이 좀 있습니다. 오늘 뭐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종목들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14%대로 더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건설주 쪽이 안 좋았죠. 근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요 산업개발은 떨어지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치는데 다른 건설주들은 조금 애매하죠. 네,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나. 또 산업개발이 지금 문제시 되었다라면 다른 건설주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과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의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드리시면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겠지만 일단 단기적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순매수 있네요. 그 다음에 SDI, 삼성전기 오늘 삼성전기도 제법 올라갔죠. 그 다음에 SK스퀘어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메리츠 화재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뱅크,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지금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셀트리온, 다날, LG전자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참고해 보신다라면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군 쪽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 근데 외국인들 상황을 보게 되시면 이런 그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도 시총 상위 대형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에 있는 종목은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시장에 대한 관점도요. 인버스는 매도하고요. 레버리지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이 ETF 매매 잘 안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레버리지적 매수가 들어갔다. 주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라는 인식을 아까 전에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내려갔는데요. 이 정도면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좀 매수를 해야 되겠어요.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매도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시장을 놓고 평가를 해본다라면 어느 정도의 이제 변수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내려간 것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과하다라는 입장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그 중심에는 기관이 있겠습니다만 기관의 물량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시장을 가지고서 자꾸 간을 보는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면 주가가 반등하는데 충분히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2950이나 3000포인트 이상까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계좌가 좋아지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00포인트 같은 경우는 쉽진 않겠죠. 근데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주가가 상승해 준다라면 명절 전까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그냥 쭉쭉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실 때 막 그냥 달려들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 다음에 반등을 꼭 확인하고 들어가신 게 유리하다는 거죠. 지금 매수 안 하고 2900포인트 올라간 이후에 매수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매수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은 그래도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좀 떨어져서 싱숭생숭 하시겠습니다만 일단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조금 더 휴식하시면서 이제 시장의 그냥 관점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푹 쉬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